네, 우리 정부가 오는 9일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어떤 답도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이 남북관계 공백, 경색을 딛고 과연 대화의 장이 이번에는 마련될 수 있을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제안의 성격부터 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측이 했던 제안 입장과 우리의 제안. 그러니까 북측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고위급 회담을 열자라고 더 이제 판을 더 벌린 그런 양상이에요.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신년사를 이제 가만히 뜯어보면 일단은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정체되고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올해는 북한으로 봐서는 정권 창립 70주년이고 남한은 우리 정부도 70주년이죠, 사실. 예. 정부 수립 70주년이고. 근데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압살 책동을 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는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그 논리를 가져가면서 마치 그동안에 자기가 도발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된 거를 전혀 잊은 듯이 자기는 항상 남북 관계 민족 공조를 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제라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실소를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평창 올림픽이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일단 세계적 제전을 우리가 주최하는 건데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취지에서 그 선수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지금도 약간 주저하고 있는 선수단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북한의 참여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바람직하다. 또 응원단 같은 게 온다 그러면 흥행에 성공할 것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경제적인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핵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풀리질 않아왔는데 이게 남북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계의 대탕트 분위기를 잘 연결해서 북미 관계 대화로 연결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도 되고 그야말로 올해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통일적으로 발걸음을 다시 유턴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 환영하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떻게 보면은 노림수가 한미 동맹도 약간 이간하고 남남 갈등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요거를 그냥 던진 건데 예. 그리고 북한에 뭐 참석해봐야 선수가 몇 명 참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이익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안했는데 우리로서도 이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으로서 고위급 회담하자 이렇게 제안했고 고위급 회담이란 거는 다분히 평창 올림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하자 이런 함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럼 실무회담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 관계자 그쪽 체육 관계자 언제 올 거고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을 한다든가 통일부 장관이 참석을 한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자는 게 우리 제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 내용은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금 요 부분만 우리가 청취를 했습니다만 사실 앞뒤 내용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김정은은 자기는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이제 우리는 어떤 미국의 위협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따라서 우리에게 핵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고 또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남측도 우리와 대화를 원한다면 이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판에 나와라 하는 얘기인데 역시 이제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의 노림수는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한미 간 남남 갈등, 다시 말하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자기들의 노림수를 관철해 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화 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북한을 우리가 원하는 판으로 끌어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 당국 회담을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급을 조정하거나 장소나 시간을 조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미 간의 확고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정서와 인식에 부합된 그런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자, 두 분 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 뒤에 이따가 질문할 걸 아예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자, 북한이 출전을 합니다. 뭐 어찌 됐든 뭐 와일드 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자격이 있든 없든 IOC가 동의를 해준다면 이제 와요. 오는 기간에 북한이 설마 그 기간에 앞서서 무슨 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핵실험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질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MBC 방송 인터뷰 때 약속했죠. 한미 군사훈련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중국에서 얘기한 쌍중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게 계속해서 북미 간의 대화로까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북미 간의 직접 접촉까지 이어진다라고 전망하십니까? 중국의 제안하고는 확실히 다른 게요. 예. 중국은 쌍잠정 중단 이렇게 제안했어요. 예. 그 뒤에는 이제 쌍계병행이지만 앞에만 말씀드리면 쌍잠정 중단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을 하면, 예. 그러니까 잠정 유예하면 뭐 일정 기간 동안 전혀 하겠다. 실험하지 예. 않는다고 하고 가동도 정지하면 한국과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잠정 중단한다. 잠정 중단이라는 거는 일회성이죠. 올 봄만 안 한다든지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상호 신뢰가 생기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북핵 회담을 동시 병행하자. 뭐 이게 이제 중국의 제안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스탑이 아니라 포즈죠. 잠깐 멈췄다가 그럼요. 뭐 다음에 네. 하든 말든 네. 일단 그 기간 안 하겠다. 모라토리엄. 예.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이고요. 근데 우리 대통령의 제안은 연기입니다. 결국 하는 거예요. 하는데 시기만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제안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연기하는 건 별 문제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도 거의 동의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동의는 했지만 북한이 확실히 북한은 지금 신년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과 미사일을 대량 생산해서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창올림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미국이 간절히 바라는 건 대량 살상 무기 중단인데, 네,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연기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전혀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미국을 이를테면 적대시 정책하는 나쁜 제국주의 국가로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예, 미국 얘기는 네, 제가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그러니까 하고요. 우리 예. 정부의 입장하고 쌍중단하고는 전혀 다르다. 다르다. 우리 결국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지금 미국도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관심은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오는 거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창올림픽에 참석을 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실질적인 협상은 이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아직 큰 그림을 그려 나가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잠깐 뭐 멈추는 거 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기 좀 어렵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이 어제 우리가 지금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먼저 얘기를 꺼냈으면 아유 만납시다, 이렇게 만나죠라고 했으면 아 그러시죠 이렇게 할 텐데 아직까지 또 답변이 없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제 남북 관계에서 북한은 참 건방지게 자기들이 형님이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여유 있는 모습을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빨리 얘기하고 싶지만 참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조바심을 내게 해서 협상 전략이죠. 어차피 9일이니까 9일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빨리 대답하나 늦게 대답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서 자기들이 간절히 바란다는 거를 표명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 협상 전술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뭐 날짜를 변경해서든지 반드시 나오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 김정은도 자기 신년사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인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각자의 입장을. 물론 조명근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 얘기는 양쪽에서 얘기한 거고요. 실제로 만나려면 자, 언제 만나죠? 어디서 만나죠? 무슨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는 통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화 통화하는 모습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 전화 통화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잖아요. 예, 저건 뭐 북한이 코드를 뽑아놓은 거죠. 뭐 예. 선이 끊어진 건 아니고 자기들이 뽑아놓고 안 받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심스러운 것이죠. 우리 국민들도 의구심을 갖는 것이 김정은이 정말 말한 대로 아까 잠시 들었지만 자기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제의하고 하면 이미 그 코드 뽑아놨던 거 다시 끼고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제가 볼 땐 김정은이 정말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시급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진심으로 가졌다면 모든 준비가 이미 다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준비가 안 돼서 안 했을 가능성. 홍 박사님 말씀대로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조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카드를 더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상투적인 행태를 이번에도 다시 반복할 가능성.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봐야죠. 예. 지금까지 좀 거시적인 거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남들 스키 타는 거 많이 봤고 본인도 스키를 좀 타봤을 거예요. 네. 게다가 마식령에다 스키장까지 지어놨고 혹시 동계올림픽 종목에 뭐 어떤 관심이 남들보다 좀 더 있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관심은 충분히 가지겠죠.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는 게 뭐 유럽에는 사실 봄에도 스키를 타고 4월까지, 그 5월까지 부활절 타죠. 축제 있잖아요. 그런 때 저도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했는데 예. 부활절 축제 때 스키 타러 많이 가요. 예. 알프스도 있고 뭐 거기 뭐 피레네도 있고 많기 예.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도 제가 알기로는 스키를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뭐 이제 지금은 지존이 돼가지고 저런 스키 타고 그런 모습 잘 안 보여주겠죠. 푸틴처럼 그런 통치 스타일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관심은 꽤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이라는 게 사실 저게 겉도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규모의 스키장을 세워놓고 사실 북한 주민들은 굶고 있는데 그 화려한 스키장을 만들어 놓고 외국 외교관들이나 좀 가고 그러는데 그거 요인 때문에 자기가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지금은 자칫 지금 도발하다가 미국한테 정말 맞아 죽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휴식기를 갖자.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북한이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려면 핵과 미사일은 적어도 그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는 절대 도발하지 않겠다까지는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올림픽 가겠다 그랬으면은 우리도 미국한테 좀 더 이게 북한이 좀 태도가 달라졌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핵은 대량 생산해서 실전 배치한다라고 그래놓고 올림픽만 딸랑 온다고 하니 이것은 진정성을 믿기에는 정말 상당히 부족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니까 우리는 기회를 살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 요게 중점이죠. 예. 제가 계속 스키 얘기만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북한 입장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 정부의 얘기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평창 구상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파견과 남북 당국 회담의 뜻을 밝힌 것은 평창 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의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여 환영합니다. 통일부와 문체부는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북한 대표단이 온다면 우리는 적어도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연기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발언을 지켜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던 것은 북한이 안 오고 그 사이에 미사일이라도 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흥행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안전과 평화적 접근을 좀 해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이 제안을 미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언론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고 또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을 급물살을 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김정은이 아무런 조건 없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을 한다면 그러면 뭐 정말 이 대통령께서 이 평가하신 대로 우리의 제안에 북한이 정말 선뜻 호응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시금석이 되겠죠.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그 회담에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호응해 올 것인가. 또 회담이 열렸을 때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실무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만 놓고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뭔가 미끼로 해서 다른 것들, 다시 말하면 훈련의 연기가 아니 사실 김정은이 원하는 건 훈련의 연기가 아니거든요. 중단, 그렇죠. 또는 미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을 그걸 안 한다고 약속을 해라라든지 그런 무언가 다른 반대급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분명한 의도고 그게 신년사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의 변수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 때문에 바로 미국의 태도가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주변국 반응 살펴볼 텐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책상 버튼에 그 발사 버튼이 있다까지 김정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뭐 그런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호한 입장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North Korea can talk with anyone they want, but the U.S. is not going to recognize it or acknowledge it until they agree to ban the nuclear weapons that they have. We won't take any of the talk seriously if they don't do something to ban all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예. 결국 뭐 트럼프도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요. 네. 아직 이 남북 간에 북한 대표단이 온다 한들 북한이 뭐 태도를 변했으니까 미국이 북한을 만나준다 그런 입장까지는 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 미국의 지도자들의 심정은 굉장히 정말 소외됐다. 그리고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량 생산한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소위 뭐 약한 고리를 뭐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절실히 바란다는 것을 착안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계속 비난하고 미국이 바라는 건 하나도 안 해주면서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평창올림픽에 온다는 건데 미국도 국제사회의 한 나라로서 자신들의 대표단이 파견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으로 잘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시하는 게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생산 중단, 그 프로그램 가동 중단과 핵 문제 해결인데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역으로 가면서 한국과의 관계만 개선한다니까 한미동맹이 상당히 걱정된다. 또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지금 동북아에서 존재감이 지금 약해졌잖아요.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은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고려해 줘야 되는 거는 미국이 절대로 소외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인지시켜주기 위해서도 소통을 더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단순히 북한한테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평창올림픽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평창올림픽은 독자적인 파일로 평창올림픽은 성공적으로 하되 그러한 분위기를 살려서 미국하고 대화하려면 북핵 문제에서 진전을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외교를 더 강화해서 북한에게 북핵 문제 대화에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이번의 기회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중국은 어떤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중국도 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다루긴 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볼까요? 예,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남북 대화 제의 또 평창올림픽 선수단 파견 이런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봤고 앞서 잠깐 얘기가 나눴습니다만 중국으로서는 이 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훈련 중단하고 그다음에 도발 중단하고 이런 판에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의 상황이 그 중국의 주장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될 문제고 우리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주장,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을 계속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를 뭐 비슷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에 대화가 된다면 이참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에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 핵 문제만큼은 의제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봐야 된다라고 지금 팽팽히 좀 맞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30초씩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가 결국은 한반도를 정세를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번 대화를 잘해서 인도적인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까지는 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북핵 문제도 제기가 된다면 분명히 그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라, 또 뭐 전략자산 배치 이따금씩 오는 것도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게 북핵 문제 때문에 이게 다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회담에 나오지조차 않고 있고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가동을 정지하고 북미 회담을 해라. 아니면 육자회담을 해라. 이거는 강력히 얘기하되 그거를 평창올림픽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달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김정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또 남북의 수권인 이산가족 문제, 인도주의적인 문제도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회담이 열리면 그런 소통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예, 우리가 할 소리는 해야 될 소리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전달해야 체육회담 얘기하고 이산가족 얘기한다면 북핵 문제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